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2020년 민간 경력자 상황 판단 영역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16년도까지 풀 건데요. 1회당 전체 25문제를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한 2시간 정도 예상하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책평 가형의 상황 판단 영역 1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땡땡죠. 1항 광역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및 다음 각과의 위원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를 구성한다. 대도시급 광역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대도시권 1항의 1호 아니 1항의 1호 2호죠. 3호 이렇게 나가죠. 이후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광역교통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항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교통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땡땡조 실무위원회 다음과 각고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광역교통위원회 부칙 안건의 사전 검토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이 된다. 심의위원은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 행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적인 건설청 소속 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대도시권 포함되는 시도 또는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광역교통위원회와 협의해 지명하는 사람. 교통, 도시계획, 재정, 행정, 환경 등 광역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의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는 50명 이내의 사람.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요. 1번 선택지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지 않는다. 맨 마지막에 있죠. 심의위원회 갖고 온 사람이 된다 했을 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는 50명 이내의 사람을 했으니까 성별을 고려하지 않는 게 성별을 고려합니다. 그 1번은 F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 T라고 했을 때는요. 추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을 얘기하는 겁니다. F를 얘기했을 때는 홀수, 버릇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 1번은 F, 2번 광역교통위원회 구성은 실무위원회 구성이 되었습니다. 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1명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2번 F, 3번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의 위촉 없이도 실무위원이 될 수 있다. 예, 여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게 보시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통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소속 공무원 중 소속기관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없이도 실무가 될 수 있습니다. 3번의 T입니다. 그러니까 3번 T 확실하죠. 4번, 5번 할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땡땡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배아란 인간의 수정란이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기 전까지 분열된 세포물을 말한다. 자녀 배아란 체외 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중 임신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남은 배아를 말한다. 누구든지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배아를 생성할 때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특정 이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난자와 영자를 선별해 수정시키는 행위. 사망한 사람이 난자 또는 정자를 수정하는 행위, 미성년자 난자 또는 정자를 수정하는 행위. 다만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인한 미성년자가 그 자녀를 얻기 위해 수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 이익 또는 그 밖에 반대급할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위헌하여 날설하여서 아야 된다. 배아의 보존기간은 5년을 한다. 다만 난자 또는 정자의 기증자가 배아의 보존기간을 5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이를 보존기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항의 기증자가 하암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을 한다. 배아 생성 의료기관은 제1항 또는 2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끝난 배아 중 보존기간이 끝난 겁니다. 끝난 배아 중 마름마 마름모 조에 따른 연구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배아는 폐기해야 된다. 마름마 마름모 조 네모조에 따른 배아의 보존기간이 지난 자녀 배아는 발생학자의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체외에서 다음 각고의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난임치료, 피임 기술 개발의 연구, 희귀 난치병의 치료를 연구, 원시선, 중배아 형성 초기의 세포의 이동에 의해서 형성되는 배반의 꼬리 쫓듯이 볼 수 있는 얇은 선. 모든 것을 구하는 겁니다. 1번, 배아 생산 의료기관은 불임급을 위해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반대급부를 알수할 수 없습니다. F. 2번, 난자 또는 정자의 기증자는 항암치료를 받지 않다. 항암치료를 받을 때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번 F. 3번, 배아 생성 의료기관은 혼인한 미성년 정자를 임신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할 수 있다. 혼인한 미성년의 정자를 임신의 목적으로 수정하여 배아를 생성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임신을 목적으로만 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3번 F. 4번 보존기간 남은 자녀 배아는 발생학적으로 원시장이 나타나기 전이라면 체내 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보존기간에 남은 배아는 허용할 수 없습니다. 연구 목적으로. 5번 생성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녀 배아도 발생학적으로 원시장이 나타나기 전까지 체외에서 비행기술을 위한 연구에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경우가 있죠. 어떤 때죠? 예, 다만 기증자가 정자의 기증자 배아의 보존기간을 5년 미만 정한 때에 5년 미만 정한 때는 이를 보존기간을 한다 했으니까 5년 지나지 않는 보존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에 5번이 T입니다. 옳은 것은 2번에 5번. 3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땡땡이 1항 수입 신고를 하려는 자 업소를 포함한다는 해당 수입 식품의 안정성 확보 및 확보를 위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외 제조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형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한 자는 식품의약안전처장에게 우수 수입업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내용이 식품의 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우수 수입업소 등록증을 신청인이 발급해야 된다. 우수 수입업소 등록 유예가는 등록일로부터 3년을 한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우수 수입업소 다음 바코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우수 수입업소가 제1항에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밖에 부족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이때 무조건 취소한다는 얘기입니다. 2번 2호 수입식품 수입 및 판매업의 시설 기준을 위하여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를 받은 경우. 3호 수입식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를 하여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를 받은 경우.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업소는 그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 동안은 우수 수입업체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땡땡 1항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수입된 수입식품의 수입식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해야 된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수입된 수입품 다만 갖고 원화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의 식품의 검사 또는 정보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우수 수입업소로 등록된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 2. 해외 우수 제조업소로 등록된 자가 수출하는 수입식품. 1. 자체치 1번 업소 갑이 우수 수입업소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내 자기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관리를 점검해야 한다. 해외 업소죠. 해외 업소. 1번에 F. 2번에 업소의 2020년 2월 20일 우수 수입업소 등록되었다면 등록은 2024년 2월 10일이다. 2020년, 2021년, 2022년, 2013, 2023년까지만 유효합니다. 3년이에요. 4년이 아니라. 2번 F. 3번. 업소명의 부정한 방법 우수 수입업소 등록된 경우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등록을 취소하지 않고
시점을 변할 수 있다. 무조건 취소해야 합니다. 3번 F. 4번 우수 수요업소 전이 수입 심포 수입 판매업의 기술 진입하여 영업적 1개월의 행정시를 받았다면 그때부터 3년 동안 정호 우수업소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그죠? 2개월 받아야 되는데 1개월 괜찮습니다. 5번 그래서 행정시 받았다면 그때부터 3년 동안 정원 우수 수집업소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F죠. 4번의 F. 5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 수집업소 무가 수입 신고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전부 생략할 수 있다. 전부 또는 일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우수 수입업소가 수입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5번이 T입니다. 3번이 T. 5번 정답 5번. 4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허용되는 행위만을 모두 고르면 타인에 공표된 저작물의 내용 형식을 변환하거나 그 저작물의 복제 배포 또 공연 또는 공중 송신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로 복제 배포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은 보호하고 있는 시설,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또는 점자 도서관은 명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시각장애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녹음하여 복제하거나 디지털 음성 정보식 기록 방식으로 복제,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으니 이러한 한국수어를 복제, 배포, 공연 또는 공중 송신할 수 있다. 청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또는 한국어 수어 통역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에 포함된 음성 및 음성 등을 음향 등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자막 등 청각장애를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변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막 등을 청각장애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 배포, 공연 또는 공중 송신할 수 있다. 보기 학교 도서관에 공표된 소설을 청각장애를 위하여 한국 수어로 변환하고 이 한국 수어를 복제, 송신하는 행위. 이거 위반 아니죠? 네, 이거 위반한 것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작권자 허락 없이 허용되는 행위. 이 기억은 학교 도서관이 공표된 소설을 일종의 업무 제작물이죠. 공표된 소설을 청각장애를 위하여 한국 수어로 변환하고 이 한국 수어를 복제, 송신하는 얘기는 할 수 있는 겁니다. 니은 한국어 수어 통역센터가 영리를 목적으로 청각장애 이용이 제공하기 위해 공표된 영어에 포함된 음성을 자막으로 변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는 안 됩니다. 디귿 점자 도서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냐고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위하여 공표된 피아니스트 연주 음악을 녹음하여 복제 전송하니 이 피아니스트 연주 음악은 사적인 겁니다. 이게 공적인 공표된 어문 저작물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위반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반입니다. 결국 허락되는 행위는 기억만 허락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5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는 것은 이해 충돌은 공직자들에게 부여된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이 충돌하는 갈등 상황을 지칭한다. 이해되시죠?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이 충돌한다는 점에서 이해 충돌은 공직부패와 공동점이 있다. 하지만 공직부패가 사적 이익에 공적 의무를 저버리고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라면 이해 충돌은 공적 의무와 이해 사적이 대립하는 객관적 상황 자체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해 충돌 꼭 이 법에 위배되거나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부패는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공적 의무를 저버리는 거지만 이해 충돌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해 충돌 하에 공직자는 공적 의무가 아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결정을 내릴 위험성이 있지만 항상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이해 충돌이 있다고 해서 항상 그렇게 내리는 게 아닌 것이죠. 공직부패하고 틀립니다. 이해 충돌은. 공직자의 이해 충돌은 공직부패 발생의 상황 요인이며 공직부패 사건 사전 단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공직부패가 의도적 행위의 결과인 반면 이해 충돌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다. 또한 공직부패는 드문 현상이지만 이해 충돌은 일상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이해 충돌에 대한 전통적인 규제는 공직부패 사전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근에는 이해 충돌에 대한 규제의 초점이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로 변화되고 있다. 이런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의 정당성과 공정성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그 결과가 시민의 요구와 선호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신뢰성 확보로 규제의 초점이 변화되면서 이해충돌의 개념이 확대되어 외관상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도 이해충돌에 대한 규제하는 것이 정당화되고 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겁니다. 공직부패는 권력 남용과 관계없이 공적 사무 의무와 이차적 이익이 대립하는 객관 상황을 가져간다. 이해충돌이 그죠. 공직부패는 권력 남용, 공직부패라는 것은 그냥 권력 남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방금 하는 얘기하는 이해충돌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공직부패는 물론 이해충돌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도 않을 수 있다고 얘기했죠. 하지만 공직부패는 권력남용과 관계없다. 공직부패는 권력남용과 관계 있습니다. 1번은 무조건 F이기 때문에 2, 3, 4, 5번 읽을 필요 없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1번의 F.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6번으로 넘어가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A 서비스는 공항에 출국하는 승객이 공항 외에 지정된 곳에서 수화물을 보내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찾아가는 신개념 수화물 위탁 서비스. 서울의 경우 저쪽에 삼성동에 저기 있죠. 현대백화점 그쪽에 A 서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공공호텔에 마련된 체크인 카운터에서 본인 확인과 보안 조치를 거친 후 탐스폰을 발급받고 수화물을 위탁하면 된다. 공공호텔 투숙객이 아니더라도 이 서비스 받을 수 있다. 공공호텔 마련된 이 체크인 카운터는 매일 8시에서 4시까지 운영된다. 인천공항에서 1시에서 밤 12시, 그러니까 오후 1시에서 그날 자정까지 출발하는 국제선 이용국 승객을 대상으로 A 서비스가 제공된다. 단 미지노선, 미지노선 뭐예요? 괌 사이판. 미지노선은 제외된다. 괌 사이판을 포함한 미국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괌은 미국령이고 사이판은 미국령이고 괌은 미국령이 아니라 미국이에요, 미국. 예. 숙박, 호텔, 여기 그 항공기 출발 시간, 출발지 목표지 있죠? 일단 인천공항에 출발하는 국제선이니까 제주 안 되고, 그죠? 괌 미지노선 안 되니까 사이판 안 되고, 그죠? 그리고 여기 김포공항 안 됩니다. 김포공항 1, 2 김포공항 빼고 인천공항이 3, 4, 5번인데 사이판은 안 되죠. 미지노선이니까. 4번 아니면 5번입니다. 4번 아니면 5번인데 4번은 항공기 출발 시간이 9시고 5번은 항공기 출발 시간이 오전 10시예요. 지금 여기서는 오후 1시부터 자정까지 출발하는 비행기에 한해서 서비스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답은 5번 오전 10시에 안 되니까 4번 오후 9시 인천공항 홍콩발 비행기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6번에서 4번입니다. 7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2019년도에 무역 의존도가 높은 순서대로 세 국가를 나열한 것은 A, B, C 세 국가는 서로 간에만 무역을 하고 있다. 2019년 세 국가의 수출액은 다음과 같다. A와 B와 A의 B와 C에 대한 수출액은 각각 200억 달러, 100억 달러. B의 A와 C에 대한 수출액은 각각 150억 달러와 100억 달러. C의 A와 B에 대한 수출액은 각각 150억 달러와 50억 달러. A, B, C의 2019년도 중년 총산은 각각 1,000억 달러, 3,000억 달러, 2,000억 달러였고 각 국가의 무역의존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무역의존도는 총 수출액 플러스 총 수출액 나누기 국내 총 생산이죠.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7번 보겠습니다. 무역의존도 A, B, C 무역의존도 A는 뭡니까 지금? 국내 총생산이 1,000억, 3,000억, 2,000억 이라고 되죠? 억 달러 안 쓰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총 수출액 A의 총 수출액과 총 수입은 어떻게 구해요? A 빼고 B의 두 번째 B의 A와 C에 대한 수출액은 일단 총 수입액부터 해볼게요. 총 수입액 A, B와 C에 대한 수출액은 여기서 B의 A와 C에 대한 수출액, C의 A와 B에 대한 수출액. 그러니까 여기서 그 B의 A와 C에 대한 수출액에서 수출액이 150억 달러, C의 A에 대한 수출액이 150달러니까 총 A의 수입액은 뭡니까? A의 수입액은 300억 달러가 되겠죠? B의 수입액은 뭡니까? B의 수입액은
A, C에 대한 수출액 100억 달러와 B, C에 대한 수출액 100억 달러, 이렇게 200억 달러가 되겠죠.